안녕하십니까, 였습니다. 일본어 한자 하나를 알면 여덟을 알 수 있다 1타 8피 시간입니다. 지금은 볼륨 2 모양 중심으로 보고 있고요. 벌써 40강. 오늘 보실 8개는 이겁니다. 네, 많이 보시던 한자가 쭉쭉쭉 보이실 겁니다. 오늘 공부하실 한자들은 맨 처음에 한자가 들어가면서 의미를 유추할 수 있는, 물론 발음에는 다름이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의미를 유추하는 쪽으로 가는 게 볼륨 2인데요. 오늘은 첫 번째 한자 들어간 이 한자들을 공부할 건데 좀 많죠. 오늘은 4개만 갈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한자는 첫 번째 한자가 들어간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요 두 한자가 좀 비슷해 보이는지 혼동을 하시는 게 있어서 언급을 하게 됐으니까 요 얘기는 다음 시간에 할게요. 자, 그러면 위에 네 한자가 어떻게 쓰여지는지 또 어떻게 시험에 나오는지 주로 오는 단어로 볼 테니까 따라오세요. 맨 처음에 한자, 그렇죠, 중자 맞습니다. 그런데 아직 생소한 분들을 위해서 요 한자를 위아래로 쪼개 볼게요. 위에는 일천 천자가 보이고요. 밑에는 마을 리자가 보입니다. 그래서 마을의 이웃들을 돕기 위해서 천냥이라 되는 많은 돈들을 마을에서 걷었으니 그 무게가 무겁고 중하다 해서 무거울 중자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보세요. 그죠? 천냥이라 되는 돈을 마을에서 걷어서 그 무게가 중하고 무겁다 해서 무거울 중자.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지요. 그렇죠? 이게 중요한 발음은 주요, 음으로는 주가네요. 주요. 뒷글자 시자 중시하는 발음은 주시. 한자 그대로 뭔가 중하게 본다라는 의미에서 중시하는, 내지는 앞에 있던 주요를 묶어서 중요시라고 주요시라고 쓰기도 합니다만은, 그렇죠, 중대한 주다이. 앞에 건 체자 체중이네요. 타이즈 몸무게를 말하는 체중이었습니다. 뒷글자는 량자, 요게 중량이네요. 그래서 발음이 주려. 중량이라는 건 말 그대로 무게, 그 무게를 말하는 게 중량이 되겠네요. 요거는 뭘까요? 앞에 게 엄자라 엄중한, 발음은 겐주. 엄중한 경계라든가 겐주나 해서 나 형용사로서 많이 보게 됩니다. 뒷글자가 했던 거 복자죠. 겹칠 복자라, 이게 중복입니다. 발음은 주흑. 이 중자가 그렇게 무겁고 중요한 중도 있지만 그게 무거운 만큼 보니까 겹쳐 있더라 해서 겹쳐 있는 의미도 있어가지고 이게 중복, 겹친 부분에 중복의 중도 되고요. 그래서 이중이 됩니다. 발음은 니주 해서 중복, 겹치는 의미로 쓰기도 하는 이 중자인데, 니주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랄까, 집에 있는 창문은 마도. 그러면 이중창 그러면 니주마도. 내지는 뒤에 뭐 하나 붙여볼까요? 둥글 환자죠. 마루에서 영을 말할 때 마루. 그럼 니주마루는 이중으로 한 요 동그라미를 니주마루라고 쓰게 됩니다. 뒷글자 상자 했던 건데요. 상자를 말하는 상자의 상자. 그럼 겹쳐있는 상자 뜻인데 발음이 주바코. 뜻은 그렇죠, 도시락 찬합. 이 찬합을 주바코 했죠. 그런데 재미있는 게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주로 접하는 게 대부분 두 글자 한자들인데, 맨 처음에 중요하면 주요, 중시하는 건 주시, 중대는 주다이처럼 두 글자 읽을 때 발음과 발음, 음과 음으로 묶이는 케이스가 거의 70% 정도 됩니다. 대부분의 한자, 두 글자 한자는 음끼리 묶여서 발음을 하게 되는데, 지금은 중상이라 중이면 주항에서 발음으로 읽었고 상이면 소라든가 할 건데 하코라는 건 박스, 상자를 말하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두 글자 한자 읽을 때 음과 뜻으로 묶여서 읽는 케이스, 요런 한자들을 묶어서 주바코요미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이 얘기는요, 1타 영상 맨 처음에 한자 읽기 4가지 비법에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도 있긴 합니다만은,
참고적인 부분이세요. 외우는 건 아니고요. 아, 그런 게 있더라 보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자로 쓸 거 없이 한글로 써보죠. 시합이라 그러죠. 발음은 그렇죠. 시아이죠. 시는 시고 원래 합 발음은 예를 들어서 합격 그러면 고가 그처럼 고로 가는데 아이라는 건 뜻이거든요. 그래서 음과 뜻으로 묶여서 두 글자 읽게 되는 한자들을 주바꾸요미 그런 게 있다라 보시면 되셔요. 뭐 결론적으로 70% 정도 한자들은 두 글자 읽을 때 음끼리 묶이지만 간혹은 음과 뜻으로, 가끔은 거꾸로 훈과 음으로, 가끔은 뜻과 뜻으로도 묶이는 케이스가 한 20-30%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걸 인지해 놓고 단어 공부할 때 좀 특이하게 읽힌 애들 한 번 더 보실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 게 또 시험에 나올 만도 하니까요. 요것도 잘 나옵니다. 앞에 거는 귀할 귀자라 귀중한 건데 발음은 기초. 이때부터는 초 갑니다. 이때부터는 초. 요게 시험 때 N2 이상 잘 나옵니다. 귀중한 기초. 앞에 거는 존자 존중하다네요. 선처. 앞에 게 신자 신중한 신처. 그 다음은 요거 중요한데요. 발음은 초호입니다. 뒷글자가 보자라 보배보자 보물을 말하지요. 그래서 발음이 초호인데 말 그대로 중요한 보물, 귀중한 보물을 말하겠죠. 요거를 시험 때는 스를 붙여서 스르 동사 초호스르. 초호스르는 보물처럼 소중히 다루는, 뭐 예를 들어 주변 사람들을 소중히 다룬다라든가 내지는 그렇게 소중히 다루면서 필요에 맞게 요긴하게 쓰고 있다라는, 뭐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지금의 이 일타형상 한자가 요긴하게 쓰여지는 뭐 그런 걸 말할 때 초호스르. 요 단어는 N1 때 주로 보여지지만 발음과 뜻도 중요하니까 한 번 더 사전을 통해서 예문도 봐두셔요. 이 됐네. 앞에 있던 이중이네요. 니주가 다시 나옵니다. 이때 발음이 에로 갑니다. 후다즈의 후다에서 발음은 후다에. 이때는 두 겹. 이중이라기보단 두 겹 개념으로 할 때는 후다에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얼굴에 있어가지고 만약에 턱이 두 개다 그러잖아요. 턱은 일본어로 아고라 그러죠. 그러면 우린 보통 이중턱 그러는데 일본어에서는 후다에 아고라든가. 지금 눈을 보게 되면 쌍꺼풀이네요. 요 눈꺼풀은 마부다 그래요. 마부다. 눈꺼풀 검자인데요. 마부다. 한자는 많이 안 봐요. 그냥 일부러 보여드리는 건데. 눈꺼풀은 마부다 그래서 두 겹으로 된 눈꺼풀, 쌍꺼풀을 말할 땐 후다에 마부다처럼 후다에 두 겹을 쓰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쓰면 뜻은 한 겹이 되겠죠. 그래서 발음이 히도에. 한 겹도 이렇게 많이 씁니다. 감히 히도에 노사. 와카리마스까? 종이 한 장 차이. 그죠? 그 종이 한 장 차이, 종이 한 겹 차이 개념으로 해서 감히 히토에 노사처럼도 쓰여지기도 하고요. 많이 보던 거죠. 말 그대로 무겁다라는 의미의 발음은 오모이. 오모이라는 건 뭐 말 그대로 무거운 걸 말하는 부분인데요. 무겁다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발음은 오모타이. 둘 다 무거운 건데 뭔가 오모타이는 무겁다라는 것보다도 뭔가 묵직함도 쓰기도 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아까 눈꺼풀을 위에 있던 마부다, 눈꺼풀이 무겁다, 졸리단 얘기지요. 그럼 눈꺼풀이 무겁다 할 땐 마부다가 오모이 내지는 마부다가 오모타이 둘 다 쓸 수 있습니다. 마부다가 오모타이처럼 쓸 수도 있기도 하죠. 근데 예를 들어서 사람이 입이 무겁다라는 건 말할 수가 적고 과묵한 건데 그때는 오모이 앞에 구찌 집어넣어서 구찌가 오모이 그러면 말수가 적은 입이 과묵한 그럴 때 쓰는 부분이 입이 무거운 게 구찌가 오모이인데 예를 들어 오른쪽 그림처럼 이 한자는 책임은 그래서 새끼닝 책임이 무겁다 그러면 새끼닝가 오모이 그렇게 뭔가 관용적으로 묶어 쓰는 케이스는 있으니까 한 번 더 사전 봐두시고 오모타이는 무겁다도 있지만 보통 묵직함으로 주로 쓰게 됩니다. 뒷글자가 하자라 수화물의 하자, 멜하자인데 수화물, 짐 있잖아요. 그러면 무거운 짐이란 뜻이라 무겁다는 오모이고 짐은 니모츠 그래서 오모니 요게 뜻과 뜻으로 읽게 되는 케이스입니다. 두 글자 한자를
뜻과 뜻으로 읽었던 오모니. 한자 그대로 무거운 짐이죠. 무거운 짐이라는 건 뭐 오모니니 나루 그러면 무거운 짐이 되는 내지는 뭔가 부담이 되는 의미로도 쓰는 오모니도 보게 됩니다. 동사로 쓰게 되네요. 발음은 카사네르. 카사네르 말고 이렇게 쓰면 카사나루입니다. 카사네루 카사나루. 무거운 쪽은 위에서 오모이 오모타이였다면 동사로 쓰게 되면 앞에서 봤지만 2중 3중이었던 겹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겹치는 부분인데 그러면 카사네루와 카사나루가 있는데 이런 케이스는 자동사와 타동사입니다. 그러면 한쪽은 뭔가가 포개진 거고 한쪽은 무언가를 겹친 건데 구별할 수 있으시겠어요? 애매할 때 공식 기억나셔요? 앞에 봐요. 카사네루. 카사네루는 에 발음의 루 붙습니다. 카사나루는 아 발음의 루 붙죠. 요런 케이스에서 대부분 100%는 아니고요. 대부분 에 발음은 타동사, 아 발음은 자동사예요. 타동이라는 건 조사 오를 붙이고 자동은 가가 붙어요. 그래서 카사네루는 타동사로서 뭔가 짐을 포개는, 짐을 쌓아 올리는, 내지는 거듭 되풀이하는, 뭐 실패를 되풀이한다라든가 그럴 땐 카사네루 할 거고, 카사나루는 자동사니까 뭔가 짐이 포개진, 겹쳐진, 예를 들어서 뭐 피로가 겹쳤다라든가 뭐 그럴 때 쓰는 게 카사나루가 되겠죠. 그래서 가끔은 자동사와 타동사 헷갈릴 때에는 아루에루 이런 케이스로 구별하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100%는 아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있는데요. 이렇게 쓰면 앞에 게 빈도수의 두자라서 빈도수의 도자라서 거듭 반복되는 부분인데 발음이 타비 카사나루, 타비 카사나루입니다. 말 그대로 뭔가 일이 거듭되는, 되풀이되는, 요즘 뭐 사건이 되풀이된다라든가 그럴 땐 타비 카사나루, 요게 이제 도깰 때도 보여지기도 합니다. 오늘 이 무거울 중자 가지고 보고 있는데 단어가 좀 많았죠. 워낙에 빈도가 많은 단어들이니까 한 번쯤부터 정리를 했으면 싶네요. 이 데스네. 네, 이번에 한자는 그렇죠. 왼쪽에는 무거울 중자에 오른쪽에는 힘 역자가 들어갔으니까 그 무거운 거를 힘으로 밀면 움직이죠. 움직일 동자입니다. 참 많이 보는 한자죠. 그렇죠. 운동, 행동, 코도. 앞에 게 옮길 이자, 이동이 되네요. 발음은 이도. 이동은 조심할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요것도 다를 이자, 요것도 이동인 발음 또한 똑같죠. 이도입니다. 왼쪽의 이동은 옮기는 거니까 뭐 차를 이동한다라든가 할 때 쓰겠습니다만은 지금의 이자는 다를 이자, 다른 곳으로 움직인다는 의미에서 이거는 요렇게 씁니다. 인사 이동, 요때만 씁니다. 발음은 진지도. 그래서 요 이도라는 건 인사 이동에만 쓰니까 따로 챙겨두시고요. 그렇죠. 활자 있었죠. 활동 발음은 가츠도. 감자네요. 그 느낌을 마음을 움직이는 감동의 칸도. 뒷글자가 요자, 흔들릴 요자거든요. 그래서 뭔가 동요되는, 마음이 움직이는 동요의 노요. 뒷글자 기자, 틀 기자인데 어떠한 계기의 기자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동기입니다. 노기 해서 뭔가 행동을 일으키는 계기를 말하는 동기, 그 동기부의 동기가 노기가 이 한자가 되겠네요. 그렇죠. 동식물이네요. 노쇼크부츠. 그렇죠. 작동, 발음은 사도. 이거 작 때문에 시험 때 자꾸 나옵니다. 작동은 사도. 그럼 거꾸로 읽으면 동작이 되겠죠. 발음은 노사. 작동은 사도, 거꾸로 읽고 동작은 노사. 그럼 앞에다가 뭐 하나 붙여볼까요? 여기 그르칠 오자라, 요게 오동작, 발음은 고도사. 우린 보통 오작동 그래서 고사도도 많이 씁니다만은 일본어는 주로 오동작의 고도사도 많이 보여집니다. 동사로는 우고크가 있고요. 요렇게 쓰면 우고가스. 요렇게 된다는 얘기는 앞에 중자처럼 이 한자도 자동사와 타동사 관계인데 요럴 때는 스로 끝난 동사는 100% 타동입니다. 그러면 우구꾸는
가가 붙을 거고 우고가스는 오가 붙을 거고 요런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 사전 보시면 우고쿠 움직이다 우고가스도 움직이다 나오거든요. 애매할 수 있으니까 조사 붙여서 차가 움직이는 건 우고쿠 차를 움직이는 건 우고가스. 예를 들어 뭐 집어넣어볼까? 마음은 고꼬로 마음이 움직여 고꼬로가 우고쿠 마음을 움직이는 건 고꼬로 우고가스. 그죠? 그렇게 조사도 묶어서 받으면 좋겠네요. 이 동자도 참 쓸모가 많은데 일단 중요한 거 몇 가지만 짚어봤습니다. 이 데스네. 이 한자는 오른쪽이 아까 움직일 동자고 앞에 인변이 붙습니다. 사람이 움직이는 거죠. 뭐 한다고요? 일하는 거, 일할 동자입니다. 일한다라는 건 결국은 노동하는 건데 노동은 이렇게 씁니다. 한국어에서는 노동은 이렇게 씁니다. 동자를 움직일 동을 써요. 그런데 일본에서는 사람이 노동하는 건 인변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인변을 집어넣어서 사람이 일하는 건 일활동. 이 한자는 일본 한자입니다. 일본에서 만들어진 한자인데 그래서 우리는 노동을 이걸 쓰지만 일본어는 이렇게 씁니다. 인변 붙여서 이게 노동입니다. 발음은 로도. 한국어와 일본어가 노동이 달라요. 한자가. 앞에 했던 중자 묶어보면 이게 중노동, 발음은 주로도처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한자기도 한데 하나 더 볼게. 앞에 했던 거 심을 가자, 농사 가자인데 이게 가동입니다. 한자 그대로 뭐 움직여서 일하는 뜻인데 발음은 가도합니다. 전체를 가동한다. 풀 가동의 가동이기도 하고요. 뒤에 뭔가 붙여서 가동 률자죠. 발음은 가도리즈. 움직여 일하는 가동을 말할 때 동도 한국어는 앞에 있던 움직일 동을 쓰지만 일본어는 주로 일할 동을 씁니다. 음독은 이 정도고요. 동사로는 일한다는 의미에서 하다라그 일하는 거죠. 이 하다라그 뜻도 사전 보시면 좀 많아요. 대략 한 5가지 있는데 이 하다라그도 언제 배웠냐면 요거 할 때 뭘까요? 그렇죠. 우리말로 사기를 치는 사기꾼의 사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기를 친다. 일본어는 그것도 일한다고 사기요 하다라그처럼 이 하다라그는 뭔가 나쁜 짓을 저지르는 그런 의미도 있기 때문에 사전 보시면 예문들이 많으니까 5가지 의미도 좀 파악해두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공짜, 함께 일하는 거, 즉 맞벌이를 의미하는데요. 발음은 토모바다라키, 토모 함께, 하다라키에서 땡땡 붙어가지고 토모바다라키가 맞벌이를 의미하는 요 일활동은 이거면 되세요. 오늘 마지막으로는 앞에 했던 움직일 동자 밑에 있는 거 요거는 불화자가 밑에 붙으면 요 모양이었습니다. 그래서 발에 불이 나도록 움직여서 공을 세웠다 해서 공훈자, 그 공적을 말하는 공훈자인데요. 훈을 쓴다 그러면 앞에 요게 수훈, 달을 숫자인데 남다른 공적을 세우는 뭔가 빼어난 공훈 이런 거를 말할 때 쓰는 건데 발음은 시큰 해서 음은 쿤이에요. 시큰 그렇게 시큰 수훈을 세우면 보통 주는 게 이런 거 훈장입니다. 그게 이 한자 이게 훈장 발음은 쿤셔 그래서 훈장의 훈으로 정리하시면 될 거고 이 공훈자는 요거면 충분합니다. 이 데스네. 오늘 무거울 중자가 들어간 한자들 한번 더 정리해 봤는데요. 한 번 더 복습하시면서 나름 자기만의 대표적인 단어로 또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맨 처음 건 뭐로 외우셨을까요? 일단 한자는 일천천에 마을리가 붙어가지고 천냥이라는 돈을 마을에서 걷어가지고 그 무게가 무겁고 중하다라는 무거울 중자. 대표적으로는 체중 갈게요. 몸무게 말이죠. 몸무게. 발음은 타이즈. 음으로 갔던 주가 많이 보이긴 하지만 초라는 케이스, 뭐 신중한 신초라든가 그 초 케이스도 고급반에서 많이 보니까 한 번 더 챙겨 두셔요. 다음 그 무거운 거를 힘으로 밀었으니 움직인다라는 움직일 동자. 대표적으로는 이동 갈게요. 이도. 그리고 움직일 동자 앞에 인변이 붙으면 사람이 움직여 일한다라는 일할 동자. 음은 이거면 되셔요. 노동의 로도.
그래서 이동의 동과 노동의 동의 다름을 한 번 더 체크해 두시고요. 마지막으로 움직일 동자 밑에 불화자가 보여서 발에 불이 나도록 움직여서 공을 세웠다라는 공훈자, 훈장의 훈자입니다. 쿤쇼, 훈장의 훈자. 이렇게 나름의 자기만의 단어로 외웠으면 좋겠네요. 이 됐네. 오늘 무거울 중자가 들어간 4개를 정리했고요. 나머지 4개, 특히나 이 마지막에 2개는 비슷함이 있다 보니 헷갈려 하셔가지고 요거는 중자가 들어있지 않지만 또 같이 보게 됐습니다만 요거는 다음 시간에 정리해 볼 테니까 여러분들은 복습하고 계셔요. 이 됐네. 그렇죠. 여러분 몫은 복습입니다. 복습하시고 저는 또 다음 영상 준비하고 올게요. 그럼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이 됐네. 교와 코코마데 교모 쯔까리 사마데시다. 대마대 마쇼 사요나라.